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춘천 사막산 로프웨이가 당초 우려와 달리 민선 7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홍천 낮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올라가 지난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4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지만 구단을 관리 감독하는 강원도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강원도 축구인들이 비위 의혹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상처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와 연천이 새로운 DMZ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춘천 사막산 로프웨이가 당초 우려와 달리 민선 7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사막산 정상에서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사막산 로프웨이. 65개 곤돌라가 국내에서 가장 긴 3.6km 공중길을 오갑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명 레저 산업과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명 레저 산업이 528억 원을 투자해 준공한 뒤 춘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첫 삽을 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물론 공약 이행을 설계하는 측근그룹에서도 시설 중심의 관광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그동안 사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사업 사전 절차가 상당 부분 완료됐고 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막산 로프웨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신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TF팀도 빨리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토지 보상과 일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오는 9월에는 착공해 202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물과 또 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이제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완공이 되면은 춘천시 전반적인 관광의 기대 효과라든지 또 관광객으로 인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춘천 사막산 로프웨이가 사업 중단 우려를 싣고 빈약한 의암호 관광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과 도계 캠퍼스 기숙사와 매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연봉 계약을 다시 하면서 대학이 수당을 없애거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방학 넉 달을 퇴직금 산정에서 뺐고 4대 보험도 받을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열심히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 대학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졌고 총장과 직원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8월에 소급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요구권에 대해서는 향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조와 대학은 방학 중 봉급 조정 수당 지급과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 국립대에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지만 구단을 관리 감독하는 강원도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강원도 축구인들이 비위 의혹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는 구단에 제공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인턴 사원을 동생의 술집에서 일하게 했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비위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원FC는 개인정보 유출과 구단 운영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축구인들은 강원FC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이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것 등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까지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시군지역 축구협회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도민구단인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를 강원도가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강원도가 조속한 시간 내에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그 결과를 강원도 축구팬이며 주주인 강원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 강원FC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구단의 일부 시정 조치를 주문했고 다음 달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없고요. 나중에 회기에 11월 회기까지 보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중 9월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도내 축구인들은 비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속초에서 열리는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상처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DMZ가 시작하는 서부전선의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DMZ는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3년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 양쪽에 설정한 비무장지대입니다. 파주 임진강변부터 고성 명호리까지 동서로 248km가 이어져 있습니다. 민간인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끝지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1000발 넘는 총탄의 흔적이 남은 증기기관차와 한국전쟁 직후 국군과 인민군 포로를 교환했다는 자유의 다리, 그리고 임진강 하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 하구의 장단반도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DMZ 248km가 이곳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군까지 이어집니다. 군부대 협조를 얻어 들어간 경의선의 남한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 불과 22km 떨어진 북한의 개성시와 송악산, 개성공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 냉전시대 산물 제3땅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So it was really impressive for us to see this kind of tunnel. It's really hard for us to imagine that this could have been built, which was really small, really cold. 파주시는 7월 3일 남북 평화협력 TF를 발족해 새 경제특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평화의 중심 도시가 되고 이런 신경제 한반도 경제 지도에 새로운 그러한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열려 있다고. 연천군도 개성공단과 불과 20km 떨어진 연천 평야를 통일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몇 개 정도는 더 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아마 현 정부의 구상일 거고 저희 역시도 거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개성공단 그 특구를 갖다 2군데 정도의 부지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 북부 지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홍천 낮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올라가 지난 1971년 기상관측 이래 4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양구 36.9도, 춘천과 화천 36.8도, 인제 35.7도, 철원 34.7도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춘천 기상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올라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민선 7기 2일짜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외식업협회장과 어린이집 원장, 소상공인, 경제, 노동복지단체, 청년 창업가, 사회적 기업,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3기 공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세우는 준비위원회는 지난선거에서 제시했던 14개 분야 62개 공약을 11개 분과 113개 과제로 세분화하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원준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청장은 여름 경찰서 운영과 폭염 상황을 고려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강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남 창녕 출생인 김 청장은 서울 경문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기 남부청 3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NH농협과 KB 하나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등과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